제가 골다공증을 하면 좀 이상하죠? 성경 말씀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아시죠? 이 말씀을 잘 안다면 골다공증이 안 걸려야 하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말라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뼈가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셔도 뼈가 마르지 않고 정말 풍성한 뼈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요. 골다공증이 뭘까요? 골다공증, 뼛속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게 골다공증이겠죠.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골절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은 고관절 골절로 대퇴부 골절이죠. 대퇴부 골절이 일어나 가지고 힘들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의 마지막은 이 골절이에요. 골절이 안 오게 해야 하는 건데 골절이 오기 전에 골다공증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부부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을 자주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병이 대부분 마음에서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이제 다루는 게 골다공증인데 요즘에 정신건강의학과 가면은 주로 치료가 뭡니까? 약이 이만큼 됩니다. 약을 이만큼 줘요. 약으로 다 치료된다 생각하십니다. 요즘에 정신건강의학과는 뇌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치료하면 해결되니까 그 약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마지막 편에 보면 어펜딕스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불행한 부부에게 주는 권면. 교회증을 1권 707에서 709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대들의 결혼 생활은 아주 사막과 같았다.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회고할 만한 푸른 지점은 아주 적었을 뿐이다. 그것은 반드시 그랬어야 할 것은 아니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는 이런 부부는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연료가 없이는 불이 계속하여 탈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그 자체를 외부의 행동으로 나타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C 형제여, 그대는 친절한 행동으로 부드러움을 나타내 보이며 그대의 아내에게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관심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찾는 것을 그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대는 변하기 쉬운 감수성을 가졌는데 이것은 주위 환경에 의하여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대의 사무를 끝낼 때에 그대는 그대의 사무에 관한 염려와 곤란과 성가신 일들을 잊어버려라. 즐거운 얼굴로 그리고 동정과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그대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그대의 아내를 위하여 약을 쓰고 의사를 부르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몸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대의 살림살이는 아주 비참하였다. 그대들 둘이서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데 각각 자신들의 몫을 다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대들은 자제의 부족으로 그것을 자초하였다. 예, 이 불행한 부부에게 주는 권면에서 우리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앞에 병원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 즐거운 얼굴로, 상냥한 얼굴로 가정에 돌아갔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그 상냥한 얼굴로 간 그것이 그 아내에게 약이 되고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려면 그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거기에는 여기 셀프 컨트롤, 자제력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 불행한 부부의 얘기가 나왔나?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슬픕니까? 기쁩니까?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은 기쁨에 넘쳐서 사셨을까요? 슬픔에 넘쳐서 살아셨을까요? 우리는 슬픔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놓기 때문입니다. 자, 슬픔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화이트 부인이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혈관과 신경에서 혈액순환이 둔화되며 간의 활동도 방해받는다. 이로 인해 소화 과정과 영양 섭취 과정이 방해받으며 모든 신체의 골수가 마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 쫙 써져 있죠. 골수가 마른다는 게 골다공증인데 뼈가 마르는 건 다 슬픔에서 유래된다. 슬퍼하지 마세요. 슬픔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고 간의 활동을 방해받고 그래서 소화 과정이 잘 안 되고 영양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체의 골수가 마르게 된다. 여기 그것을 극복한 한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 1장 18절에 한나는 어땠습니까? 괴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괴로움도 아닌데 그게 많이 괴로운가 봐요. 그 옆에 다른 여자가 그 남편과 같이 생활한다. 그게 아주 큰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아이가 없고 그 상대방은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더 슬플 수도 있겠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기도하고 나올 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왜 술을 먹고 이렇게 그러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슬프고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우리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데 영어에 보니까 우리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영어에는 She felt much better. 점점 좋아지게 느꼈다 이랬다 그래요. 점점 좋아지게 느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슬픔, 걱정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과 정말 연관이 있나? 그 슬픔, 걱정과 같은 감정적 스트레스가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슬픔이나 우울증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을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콜티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가 분비되는데 그것이 뼈의 밀도를 감소시키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퍼하실 겁니까? 걱정하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잘 오죠. 그러니까 슬픔 걱정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슬픔, 걱정이나 우울증은 신체 활동을 줄이고 우울해지면 움직이기도 싫죠. 식욕을 감소시켜 칼슘과 비타민 D와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섭취를 방해할 수 있다. 이는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슬픔, 걱정, 우울증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시겠죠? 여기서 끝내도 되겠는데 좀 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좀 살펴봅니다. 칼슘이 중요하다잖아요. 칼슘이 어떻게 대사가 이루어지나?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 요소로서 뼈의 강도와 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구조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칼슘 대사를 제가 번역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칼슘은 10mg/dl의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항상성이 중요하다죠.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칼슘은 10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10보다 높다 그러면은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 분비돼 가지고 파골세포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가 감소되고 칼슘 수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칼슘이 떨어지면은 10보다 떨어지면 부갑상선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파골세포는 뼈에서 칼슘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는 소변에서 재흡수하게 되고 소장에서는 칼슘 흡수를 잘 해서 칼슘 수치를 높입니다. 이렇게 칼슘이 정상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노력하는 겁니다. 칼슘 흡수에서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죠. 비타민 D가 이 칼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이런데 칼슘 보충제를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과도한 칼슘 보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 얘기하면 뭘 먹어야 한다고 합니까? 우유 뭐 이런 거 먹으라는데 예전에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런 유제품을 먹으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두부, 브로콜리, 시금치 등도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팁은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인데 그 운동에서 중요한 게 웨이트 그러니까 체중을 주는 운동이죠. 체중 부하 운동이 좋은데 거기에는 걷기,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연하는 게 필수고요. 과도한 음주도 피하는 게 좋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죠. 이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타민 D 중요합니다. 비타민 D를 우리가 섭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햇볕을 봐야 합니다. 요즘에 선크림 자꾸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선크림 얼굴에는 잘 바를지라도 얼굴 피부는 약하니까 바르는 게 좋겠죠. 요새 피부암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는 좀 노출해도 되잖아요. 좀 노출할 수 있는 데에는 15,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식품에서 섭취할 수 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버섯 있네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보충제를 먹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뭔가 다시 한번 보면은 대개 골절이 되는 게 어디냐면 엉덩이, 손목, 척추 이것에 골절이 되죠. 척추가 이렇게 압박 골절이 되면은 이렇게 구부정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되잖아요. 그게 다 골다공증의
결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데 그 어떤 사업도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에 필적할 수 없다. 그녀는 자기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그 사업에 착수한다. 얼마나 자주 그는 자기의 짐이 자기가 지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느낄 것인지, 그때의 그 모든 짐을 기도로 동정 많으신 구세주께 가져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이 될까. 자기가 어려움을 기도로 토로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특권이에요. 아버지들은 관심도 없으니까 기도할 그것도 없어요. 아버지들이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얼굴이 밝게 됐잖아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기도로, 여기에 보면은 모든 난관 가운데서 그런 친구를 아는 것은 근심 걱정으로 여인 어머니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미로울까. 어머니들이 더욱 자주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을 더욱 완전히 의지한다면 그들의 짐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며 그들의 심령은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이렇게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여, 그들은 과연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불효불굴의 힘으로 일하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근심, 그들의 열성적인 일, 그들의 계속적인 경성들을 주목하신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인내와 친절로 주를 위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라. 온 하늘이 그들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연합하셔서 그들의 노력을 성공으로 관시우실 것이다. 어머니들의, 부모들의 노력이 결실을 잘 맺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해결될 것입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길을 비추는 거룩한 빛의 광선들을 모으라.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서 행하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대가 그대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종사하고 성결의 대로에서 그대들의 위치를 유지할 때 가장 짜증나는 시련이 올 것이다. 참 힘든 말씀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가장 짜증나는 시련이 올 것이다. 이 표현을 잘 해놨죠. 그러나 그대의 손을 놓지 말라. 예수께 매달리라. 예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고 하셨다. 곤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들은 장애물을 만날 것이다. 계속하여 예수를 쳐다보라. 위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어찌하리까 하고 여호와께 물으라. 해결책을 잘 제시해 주셨죠. 골다공증은 모든 인종의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백인과 아시아계 여성, 특히 폐경기가 지난 나이든 여성이 가장 위험하다. 우리 폐경기가 지난 아시아계 여성 위험합니다. 제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그 뒤에 많이 해놨는데 이것이면 충분하고요. 뼈 건강을 위한 이거 고쳤었는데 안 고쳐졌네. 4가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 4가지 잘못된 생각, 사실인가 거짓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뼈는 206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다. 우리에게 여기서는 뼈 건강에 대한 4가지 일반적인 속설로 들어가 과학을 사용하여 그것들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모든 운동은 뼈 건강에 좋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든 운동은 뼈 건강에 좋습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허리를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만 하라 했는데 뼈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 운동이나 다 좋다는 겁니다. 운동은 하라는 겁니다. 역기를 들러 올리는 것 같은 저항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수영과 필라테스, 걷기, 춤 모든 종류의 신체 활동이 유익하다.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균형과 조정력을 높이는 활동은 이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요가나 이런 게 균형을 유지해주는 운동들이 또 중요하답니다. 균형을 잘 유지해야 넘어지지 않겠죠. 자, 두 번째, 나이가 들면서 뼈가 소실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뼈를 형성하는 시기는 25세에서 30세 사이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골밀도가 최고로 도달하는 게 30세예요. 30세에 도달하고는 점점 소실되는 거예요. 30세에 다가는 쫙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완화하느냐 또 늦추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그 정점에 도달한 후 뼈 질량은 일반적으로 50세에 가까워질 때까지 안정을 유지하다가 50세까지는 그런 대로 안정하다가 폐경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는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흡연을 피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유제품은 건강한 뼈를 위해 필수적이다. 아닙니까? 그런가요? 대부분 거짓입니다. 돼 있네요. 유제품이 일반적으로 1인분에 가장 많은 양의 칼슘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비유제품 공급원들 역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유에 대해서 우리가 우유가 안 좋다는 것이라 꼭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유를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유를 먹어야 키도 크고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뭐에서 기인했느냐? 우유 좋아 노래 때문입니다. 우유 좋아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건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축산 농가를 위한 노래입니다. 우리를 위한 노래가 아니고 축산 농가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유가 좋을 수 있습니다. 꼭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완전 식품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섭취가 쉬워요. 그리고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것만 믿을 게 아니다는 게 다른 거 더 좋은 거 많다는 거예요.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데 아마 우유만 먹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유 안 먹이면 참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유 안 먹으면 다른 걸 먹어야 하잖아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부, 에다마메가 잘 모르지만 에다마메, 복초이 이런 음식들이 칼슘이 많이 제공된다 합니다. 시금치, 대황, 사탕무, 채소 같은 그런 음식들 이런 거에 해당되고 케일, 브로콜리, 복초이 같은 다른 야채들 이게 문제가 없이 섭취할 수 있답니다. 그게 이제 식물성 식품의 칼슘도 흡수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많은 양의 옥살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칼슘 보충제는 위험하다. 어떻습니까? 거짓입니다. 네, 칼슘 보충제가 위험하다는 말이 구글을 찾아보면 많답니다. 신장결석,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무서운 뉴스를 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이야기는 대개 대량의 칼슘을 사용한 이전 연구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연구할 때 칼슘을 대량 섭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ml 이하의 소량의 복용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칼슘 섭취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다공증, 여러분들의 골다공증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슬픈 걱정 다 버리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